이번 시간에는 3장 코틀린 기본 문법에서 변수와 상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. empty activity next. 프로젝트 이름은 코틀린 문법 바 정도로 할까요? 피니시로 생성을 하시고 프로젝트가 로드되고 요 하단에 프로그레스가 완료되면 코딩을 시작하면 됩니다.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주의할 점은 코틀린이 함수형 언어라서 이 페이지에 뭐 이런 데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게 가능한데요. 코틀린이 함수형 언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자바라는 객체 지향 언어의 기초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밖에 코드를 작성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클래스 밖에는 코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꼭 모든 코드는 클래스 안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돼요. 클래스 안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요 클래스의 함수 안에 변수를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,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.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코드를 시작점이라고 하는데요. 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onCreate 함수가 시작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꼭 onCreate 함수 안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. 다음에 코드가 많아지면 내가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이 함수 안에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내가 저 함수를 이 함수를 onCreate에서 호출한 형태로는 나중에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마찬가지로 호출은 onCreate에서 한다는 거 요거는 이해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변수 bar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책에 나와 있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. 바로 시작하고 변수명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입력하면 이 variable이라는 변수에는 홍길동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코드의 어느 부위에서 variable 호출하더라도 이 홍길동이라는 값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값을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변수를 값으로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앞으로 이 변수에 어떤 타입을 값을 받겠다라고 미리 타입을 특정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스트링이라고 타입을 특정했기 때문에 는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고요. 자,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이 위에 베리어블을 홍길동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한 거는 코틀린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 문자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사용할 거는 이 베리어블이란 변수가 앞으로 사용할 타입은 스트링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값으로 초기화할 때는 타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타입이 생략된 형태로 작성되는 것과 똑같고요. 이렇게 타입이 한번 처음에 입력이 되면 내가 타입을 특정했든 하지 않았든 타입이 한번 처음에 지정되면
그 다음엔 타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에다가 문자열인데 숫자를 넣을 수는 없고요. 다른 값은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어렵지 않죠. 자, 그리고 이제 변수는 타입과 함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타입을 특정하지 않고 값으로 초기화해서 타입을 추론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좀 코드가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타입을 특정해서 값을 입력하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하든 타입을 특정해서 초기화를 하든 상관없지만 이 타입은 꼭 같이 붙여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자, 이제 이번에는 이 변수에 사용하는 코틀린의 기본 타입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코틀린의 기본 타입은 총 8가지입니다. 근데 제가 다른 기본 타입보다 스트링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본 타입에 스트링도 같이 넣어놨고요. 그래서 총 9개를 아시면 되는데 크게 실수형이랑 정수형 그리고 문자형 다음에 불린형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수형에는 소수점을 포함하는 숫자 값을 입력받는 더블이라는 타입이 있고요. 다음에 더블보다는 좀 작은 범위지만 마찬가지로 실수형을 입력하는 플롯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. 요 플롯이랑 더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텍스트 에디터에 그냥 실수형 숫자 값을 입력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에디터는 이 값이 더블인지 플롯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플롯형에다가 이 실수형 값을 입력하면 밑에 빨간색 줄로 오류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요. 개발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실수형으로 값을 입력하면 전부 다 더블형으로 인식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입력하는 거는 실수형이라고 이렇게 코틀린한테 알려줘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이게 대문자로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책에다 적어놨는데 요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게 그 밑에 나온 롱형 때문에 대문자로 쓰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이 바뀌면서 좀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없이 F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다음에 정수형에는 총 4가지가 있죠. 롱, 인트, 숏, 바이트. 인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는 가장 기본적인 정수형 숫자 값을 입력하는 거고요. 네,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. 정수형 중에. 그 다음에 자, 롱을 사용합니다. 롱을 많이 사용하고요. 이 롱이 원래는 인트의 가장 큰 숫자 범위가 2, 1, 4, 7, 4, 8, 3, 6, 4, 7이죠. 이거 자릿수 구분하기 위해서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언더바를 써도 그냥 숫자로 인식해요. 개발자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언더바를 사용하는 겁니다. 세 자리마다 끊어서 요 값인데 아까 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. 우리가 에디터에 입력하는 모든 값은 실수형 값은 더블로 인식해서 플롯을 쓰려면 F를 붙여줘야 된다고. 이 정수형도 마찬가지인데요.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값은 모든 정수형 값은
인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 이제 21474836447이 정수형의 가장 큰 범위인데 요걸 넘어가게 되면 에러가 났었어요. 롱 아니라고.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. 끝에 요 L 붙여주는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아마 이번 버전부터 안드로이드 3.6 스튜디오 3.6 버전부터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숏이 있습니다. 지금은 크게 숏이나 바이트는 쓸 일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. 좀 적은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, 512는 안되죠. 127까지만 되네요. 적은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중요하긴 합니다. 이렇게 내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범위의 숫자를 제한을 하는 거는 그 성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는데,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앱에는 사실 이거 다 무시하고 다 롱으로 쓰셔도 되고요. 다 그냥 인트로 쓰셔도 됩니다. 다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코드를 작성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플로트 그냥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블이랑 인트로만 쓰셔도 문제 없을 것 같고, 지금 인트보다는 더블이랑 롱으로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정수형이랑 실수,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면 오히려 실력이 잘 늘지 않아서 이거보다는 로직을 좀 더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수형에는 더블, 정수형에는 일단 롱을 써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자형에는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게 이렇게 쌍따옴표로 입력하는 거잖아요.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외따옴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. 이 외따옴표가 어디 있냐면요, 엔터 옆에 쌍따옴표가 있는데 그 쌍따옴표랑 같은 키보드 자리에 있습니다. 쌍따옴표를 입력하려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키보드 옆에 거 입력하면 되죠. 거기 Shift를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.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셔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. 문자형은 이렇게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. 문자형 길이에 상관없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기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. 그래서 스트링은 기본형이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불린형. 불린이고요. 여기는 true나 false를 넣어서 주로 if문에서 분기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변수랑 데이터 타입을 알아봤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상수는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예를 들어서 불린 밸류에 true라고 넣어놨잖아요. 이렇게 false라고 바꿀 수 있는데, 상수는 자, 바 대신 바를 사용하고요. 만약에 내가 이 상수를 불린형으로 선언하고 true를 넣게 되면 요 밑에서 요 false로 다시 바꿀 수 없어요. 얘는 한번 값이 입력되면 변경할 수 없는 거를 상수라고 하고 발이라고 하고요.
상수를 사용할 때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꼭 하셔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개발자들끼리 약속인 것 같아요. 상수는 선언할 때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을 하는 게 개발자들 사이의 규칙입니다. 그래서 변수랑 상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요 변수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또 있는데요. 하나는 요 앞에서 제가 계속 쭉 작성한 것처럼 단어가 바뀌면, 예를 들어 hello, 만약에 world가 있으면 요 단어가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지겠죠. 새로 단어가 생기면,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면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하는 표기법이 있습니다. 낙타 표기법, 캐멀 케이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면 헬로 월드 사이에 언더바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거는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해서 뱀이 꾸불꾸불 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뱀 표기법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회사마다 작성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. 프로젝트가 됐든 요거는 이제 개발자의 취향이 될 것 같고, 단 하나만 주의하실 거는 캐멀 케이스가 됐든 스네이크 케이스가 됐든 처음에 내가 맨 위로 갈까요? 만약 베리어블 first 베리어블이라고 할까요? 처음에 내가 캐멀 케이스로 작성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캐멀 케이스로 작성하는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. 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놨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작성하고, 이거는 그다지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일관성은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